수명가 24번째 구절 공부해 보겠습니다. 편제성이 봉형제살 그 부친이 횡액인데 지살영마 가림하면 납치감금 부친이라. 편제성은 나의 친아버지를 뜻하잖아요.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긴 한데 정인이 어머니고 정인인 어머니의 정관이 나의 아버지니까 그러면 나에게 편제성이 돼요. 그래서 편제성이 봉형제살, 형이나 제살을 만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형이라고 하는 건 뭐 축술미 사명일 수도 있고요. 인사신 사명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친이 횡액을 당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지살 영마가 더해지면, 그러니까 지살과 영마살이 더해지면, 가림이라고 하는 것은 더할 가짜에 임할 임자니까요. 더해서 위치하면 이란 뜻이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납치 감금된다. 사실 좀 무시무시한 얘기인데요. 현대사회에서 이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겠지만 이게 만약에 조선시대라든가 우리나라에 전쟁이 심했던 시기라든가 권위주의 정권이 아주 문제가 되었던 시기라든가 이러면 이런 구절들이 조금 더 맞아떨어질 수는 있겠죠. 앞서 이제 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축술미 사명, 인사신 사명, 자묘형 이런 형들을 말하는 거고요. 제살이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살은 이게 재앙제자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옥살이라고도 합니다. 찾는 요령은요, 나의 장성살과 충하는 글자가 제살, 수옥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성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돼지띠다 그러면 해묘미 사밥운동하니까 묘가 장성이잖아요. 그럼 묘와 충하는 유가 제살, 수옥살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개띠다 그러면 인옷을 삼합운동하니까 오가 장성이고요. 오와 충하는 자가 제살, 수옥살이 되는 거죠.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가령 병화 일주다. 그럼 병화는 인옷을 삼합운동하니까 오에 충하는 자가 제살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지 기준, 일간 기준으로 신사를 읽어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제살은 어떤 의미냐? 재앙을 당한다 이런 뜻인데 주로 어디인가에 갇힌다는 의미가 있어서 수옥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려면 그 제살의 이미지는 12운성의 태지를 연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2운성의 태지와 제살은 거의 같거든요. 그럼 태지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몸속에 우리가 잉태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잉태되어 있다는 것은 어머니 몸속에 어두운 곳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딘가에 갇혀 있다 라는 의미죠. 그런 이미지로 떠올리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나눠볼까요? 일간이 간목이에요. 그리고 편제 무토가 옆에 있어요. 편제 무토는 아버지라고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편제 무토가 그 오화 위에 앉아 있죠. 이 오는 만약에 원숭이 띠라고 한다면 그 원숭이 띠의 장성살은 자가 되고 자와 충하는 오가 제살이잖아요. 아버지가 제살 위에 앉아 계신 거죠. 그런데 인이라고 하는 글자하고 이렇게 합을 하고 있잖아요. 인오. 근데 인이라는 글자는 갑에게는 망신살이지만 신에게는 영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구절과 이제 맞는 거죠. 편제성이 제살 위에 앉았고 영마가 가림한 거죠. 자,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경금일간이에요. 경금일간의 편제는 간목이죠. 간목이 갑자로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라는 글자는 호랑이띠에게는 제살이잖아요. 수옥살이죠. 그러면 아버지 편제가 수옥살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경신일주다 라고 하면 호랑이띠에게 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영마잖아요. 그러면 영마와 자가 합을 하고 있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편제가 제살 위에 앉아 있고 영마와 이렇게 가림한 거죠. 함께 하게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예를 볼까요? 임자일주가 원숭이띠라고 가정해 본다면 원숭이띠에게 오는 제살이 맞죠? 오 제살이 임자일주의 자와 좌우충하고 있어요. 이것은 형은 아니지만 유사하죠. 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중에 병화가 있잖아요. 병화는 일간 임수에게 편제죠. 그러니까 일간의 편제가 제살에 놓여 있고 충을 먹었잖아요.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 했죠? 원문에 납치감금 부친이라. 왜 굳이 납치감금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이제 제살이라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제가 조금 더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요새의 어떤 사회 구조에는 잘 맞지 않는 구절이죠. 다만 요 앞부분 편제성이 뭐 형을 맞는다거나 제살에 해당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부친이 횡액을 당한다.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사주에서 흔히 봅니다. 형과 뭐 충과 이런 것에 어떤 미약한 오행이 노출되면 그 미약한 오행에 해당하는 그런 육신은 신체적인 횡액이나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할 때 그 미약한 오행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제가 잠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지지에 정기가 하나 이상 있다. 과유불급이라고 해요. 너무 많다. 근데 지지에 정기가 하나다. 그러면 이건 적당한 거죠. 근데 지장간에 그냥 하나 있다. 그럼 요건 진짜 부족한 거예요. 요건 문제가 돼요. 그리고요, 지장간에 둘 이상 있다. 이런 경우에는 지지 정기 하나 있는 것에 비해서 부족하지만 여벌이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말씀만 들었을 때는 판단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위에 그 천간의 글자들을 보지 마시고요. 일간만 이제 확인하시고요. 지금 지지 정기로 그 목이 하나, 두 개 있죠. 그래서 목은 어떤 상태죠? 두 개나 있으니까 과유불급인 겁니다.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화는 어떤가요? 화는 여기 오화 하나 있죠. 지지정기로 하나 있잖아요. 적당합니다. 그죠? 금도 지금 지지정기로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죠. 토는 어때요? 토는 오중 기토가 있고요. 신중에 무토, 인중무토, 인중무토 있으니까 지장간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여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족하지만 여벌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뭔가요? 신중에 임수, 수죠. 다른 자리에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신중의 임수가 한번 상처를 받으면 그러면 그 일간, 이 사주의 주인공이 체감하는 게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이 지금 사례에서 가장 취약한 오행은 그러니까 수인 겁니다. 수는 갑에게 뭐죠? 인수죠. 어머니죠. 만약에 이런 사주가 있다라면 어머니 쪽에 관련해서 어떤 그런 사연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침 요 인과 신이 형, 충 이런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중 임수의 동태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백호, 그다음에 12신살, 그리고 뭐 형충 이런 어떤 파급력을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례는 제가 꾸준히 한번 앞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